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인 탓에 이 국내 증시의 모멘텀만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양 지수 모두 내내 좀 제한적인 움직임 가져갔죠.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0.25%,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0% 모두 다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거래량, 거래 대금이 좀 한산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기관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장 중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이 634억 원, 기관이 554억 원어치 팔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이 물량을 개인 홀로만이 받아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죠.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아주 화끈하게 올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상승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화학, 엔캠 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 포착이 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테마 내에서 이 상승률 상위단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단연 이 중에서 눈에 돋보이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장에만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 소식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이 IT 투톱 같은 경우에 좀 숨을 죽이는 모습 보여졌죠. 반면에 그래도 이 오후장 들어서 이 외국인의 이 매수로 인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베스터데이에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의 수출입 동향, 사실 자동차 부분이 조금 실적이 부족했다라는 모습이 평가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3% 가까운 하락세, 기아는 오늘 장에서 고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과는 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사뭇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HLB가 1위와 3위 자리에 포착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붙으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모두 1위, 3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장에서만 8%, 에코프로가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 갑자기 오후장에 12%까지 상승폭을 키웠다는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오늘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과연 앞으로 9월 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봐야 될지 오늘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 또 9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앵커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차분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9월 달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나이스하진 않고요. 코스피가 4년 연속 사실은 9월 달 하락을 또 보여줬었고요. 코스닥도 거의 뭐 3년 연속 9월 달에 또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엔 또 FOMC의 결과에 의한 금리 변동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전반적으로 시장 좀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관망세가 좀 짙은 경향이 좀 9월 달 색깔이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달 매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이제 깔고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재작년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좀 잡혀졌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고 이번에 있어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봐야죠. 시각도 봤을 때는. 그래서 요것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섹터가 잘 날아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성장주들은 잘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대장주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로 한번 삼성전자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동시에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8월 5일 날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10% 넘게 좀 빠졌었다가 그래서 최근에 10몇 프로 이상 또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다시 동시에 보면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동행하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반등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가 좀 예측을 좀 잘하면서 9월달 시장은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정말로 잘 갈 것인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을 잘 탈 것인가를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엔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하게 될 경우, 제품 테스트가 통과를 하게 될 경우 삼성전자발 엔비디아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거시적인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 증시 유동성이 또 확대가 되고 거기에 또 따라서 금융주들도 같이 한번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뭐 삼성전자 사업 잘하고 뭐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주인 건 맞겠습니다만 이걸로는 사실은 지금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시각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예측하기 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 상황을 또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엔 9월 달이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추석 연휴도 껴있고요.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조금은 좀 줄어들고 시장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주 전략만 축소해서 또 전략 좀 의견 좀 드리면은
빠른 순환 매장세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반도체 종목을 골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넓게 보셔야 되시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신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길게 보게 되면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올해 넘어서 내년 정도에 좀 도달이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전방산업이 반도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 업황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장기적인 플랜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시장 코스피, 코스닥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셨으면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종목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원인이 좀 많이 섞여 있고 미국 시장, 유럽,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식으로 어렵다. 그리고 9월 달 제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 내가 좀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디테일하게 그 전략을 짜 가셔야 되십니다. 제가 목표 주가 12만 원, 13만 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수익 실현해야 되는 타이밍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실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월 시장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점점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커져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문가님 저희가 반도체를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 인하도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중 사실 대표적인 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가 있는데 지금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순환매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도체만 짜주셨는데 2차 전지나 바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은 결국에는 금리의 평가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채권 쪽이겠죠.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시면 되실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투자로 주식이란 투자 상품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권 쪽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증권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량이 상당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증권사에서 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매매를 안 하다시피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시기에 맞춰서는 거래가 굉장히 또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채권이 거의 이제 한 계약당 거의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기 시기 때 맞춰서 공략을 한다고 했으면 채권에 맞춰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유동성이 또 확대가 되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맞춰서 갔을 때는 유동성은 증권주를 따라가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전통적인 성장주 섹터인 바이오 쪽이나 우리가 2차 전지도 한 번 더 바라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바이오 여기다가 우리가 좀 증권, 채권 관련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번 주 우리가 9월 스타트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뒤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1등주 봐야죠. 삼성전자. 네. 앞서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 주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더 얘기를 그렇죠. 네. 하실 건가요? 사실 네. 국민주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중성주 모음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시에 좀 바라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7만 원대 중반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장기적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쌓아가게 되면 왜 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코스피 종목 안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미국 증시 안에 있는 뭐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 이것도 뭐 물론 미국 증시에 상장이 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유난히 박스피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뭐 결국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변수가 너무나 많은 위치에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민감도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민감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민감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대를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 그 시기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초호황기를 달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못 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월봉으로 또 연봉,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도에 3만 원대 정도였었거든요. 액면 분할 전에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96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2,000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는 8만 원대, 7만 원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만큼 지수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높고 탑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제가 12만 원, 13만 원대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향하고 장기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눌림이 나와주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우량한 종목들이 우상향을 보여줄 때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눌림이 나오는 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맞춰서 우리가 분할로 수익 시장 챙기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저는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플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계획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머리 싸매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국민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캐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분할로 좀 수익을 챙길 만한 구간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플랜들, 계획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던 2차 전지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중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역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지금까지 55만, 작년에 55만 원 찍고 이제 지금 이제 30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 2차 전지 쪽 안에서 에코프로 제외하고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캐즘 현상, 캐즘에 대한 우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신사업, 신업종이 펼쳐지게 되면은 그것에 있어서 수요가 갑자기 좀 감소가 되는 그 현상, 전기차에 있었죠.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잠깐
줄어들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급적인 부분, 뭐 실적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할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33조를 기록했었다가 예상 실적, 이제 컨센서스 예상 실적이 일단 26조로 이제 약간 좀 많이 좀 다운되는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수익성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6%대에서 올해 한 5%대 정도로 약간 1%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전기차 관련 성장주 섹터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얼마나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인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컨센의 예상치가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나갈 것 같고요. 뭐 1분기에 6조 정도, 그리고 2분기도 거의 6조 정도니까 컨센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출 캐파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좀 존재하겠지만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간은 정치적인 요소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트럼프가 의견 또 내비쳤었죠.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보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스크, 방향성,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또 상존이 또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전기차 관련한 인프라가 아직은 또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한 리스크,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 한 대, 486 컴퓨터라고 하죠. 근데 그 컴퓨터들이 한 대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400만 원 정도였었고요.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4배, 5배 뛰게 되니까 엄청나게 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비쌌던 상품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르죠.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가 꾸준하게 시장에서 펼쳐지게 된다면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대형주 종목들은 아예 장기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만약에 다 희석이 되고 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도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것처럼 2차 전기차 시장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2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지만 전 고점 대비했을 때는 일단 한 40%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만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전기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도 지금 9월달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조금은 유망한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섹터를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선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하실 분들은 아예 단기로 접근하시거나 아예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거나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 그리고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대장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 싸매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매출 캐파에 대한 우려, 미국 정치적인 부분, 여기다가 지금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예 단기로 보거나 혹은 아예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전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앞으로
아직도 50분 남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개의 종목은 이제 좀 우량주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테마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테마주인 센즈랩.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센즈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한 테마주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성을 느끼면서 이제 보안 관련한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센즈랩이 거의 이제 널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센즈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보안 관련 섹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움직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를 보시면 이제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 이 테마가 정말로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진행이 될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테마주를 놓고 보게 되면은 포항 영일만 관련한 테마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는 실제로 시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이 시추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적으로 6월 달에 계속 노출이 시장에서도 노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어떤 종목들은 뭐 100% 이상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200% 넘게 또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센즈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정부 정책과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좀 높이 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은 좀 시장 주목도가 높겠지만은 결국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치가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제 뭐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100억 정도, 100억 살짝 넘었었고, 올해 예상 실적이 나와줬었는데요. 일단 2분기까지 보게 된 반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누적으로 올해까지 매출이 한 17억 정도 나와줬었고요. 단순하게 또 보게 된다면 올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수익성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센즈랩을 공략하실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또 바라보게 되면요. 오늘 일단은 고가는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17%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 종가가 근데 4%, 5% 정도에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좀 수급의 약화가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뉴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 뭐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그렇게 오후장 들어서 나이스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센즈랩은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센즈랩은 일단은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센즈랩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딥페이크 관련주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종목 주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오늘장에서 거진 주가가 널뛰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더니 결국에는 4%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전략들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9월 시장 속에서 나도 한번 전략 잡아보고 싶다.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나는 단기적으로 한번 어떤 종목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주식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AS까지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철저하게 분석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맞춤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이창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딱 50분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내일 너튜브를 통해서 또 내일인가요, 네, 또? 내일입니다. 네, 내일 또 장중 방송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9월 달은 저는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제가 앞서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렸었지만 이런 우량한 종목도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도 해야 되고 수익주 매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결국엔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단기 매매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투자자들은 분명히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내가 정말 매일과 같이 10만 원,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단기 매매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 방법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제가 내일 너튜브를 통해서 또 장중 방송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장중 방송 통해서 저와 같이 9월달 장세 펼쳐가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이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종목을 접근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잘못 접근했다가는 이게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락분을 오로지 다 손실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신강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진행 도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무려 내일 화요일 날 오전 8시 50분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시초가 이렇게 어떻게 공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궁금한 부분도 다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오전 8시 50분,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되는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말까지 제일 강했었던 섹터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점검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현재까지 제가 6월 20일경 정도에 제가 방송에서 제시를 또 해드리고 나서 거의 30%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저가의 종목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었던 이유가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좀 넘겨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선택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이 좀 좀 관망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전히 좀 시장 모델링을 계속적으로 좀 선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매출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수익성 면에서는 일단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이고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아직 뭐 성장한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속 놓고 보면 21년도에 10% 정도였었고, 일반 제조업도 사실은 1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좀 재무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인데요. 지금 2023년도에 부채 비율이 살짝 뭐 27% 정도 올라와 줬었고, 올해 2분기만 보더라도 20% 언더로 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요건들은 바이오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다 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재무적 안정성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리각텐 바이오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교과서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섹터, 그리고 리각텐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 빠지지 않고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각텐 바이오를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쉽지만 뭐 만약에 이제 리각텐 바이오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내 입장에서도 이제 공략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비중 많이 못 실는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6월 달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정확하게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을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즐기실 때가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현재까지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익 실현을 좀 챙겨가시면서 주식에 대한 근본은 이제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되고 손절은 짧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익권이다, 제 방송을 보시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금리 인하 오피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다음에 천천히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각텐 바이오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HLB를 말씀 좀 드릴 텐데, HLB 제가 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합권에서 단기적 박스권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나오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숙제를 가지고 있는 HLB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숙제는 결국에는 미 FDA의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견으로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이번에 미 FDA에 거절이 됐을 때 중국의 항서제약과 같이 병용해서 병용법으로 미 FDA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견제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은 뭐 지금 현재적으로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좀 견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그럼에 의해서 HLB는 그런 피해를 좀 받았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술력은 뭐 HLB 당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후로 해서 급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편안하게 12만 원대 목표 주가에 의해서 수익 실현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LB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IMBDX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IMBDX도 제가 이제 대안적인 방법으로 신규 상장주이며 바이오 종목이다, 이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오 섹터들은 금리 인하 시기 전후로 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보합권 정도죠. 그래서 이 보합권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유하고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수익 실현하시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일단 4, 5% 정도
수익권에 도달했었다가 지금은 일단은 좀 보합권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밸류가 이제 1조 5천억 정도인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한국콜마가 계속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 매출 캐파는 현재 2조 4천억 정도, 그리고 2분기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작년에 2조 1천억 정도였었기 때문에 가뿐히 이 매출에 대한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내지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성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요소, 성장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굴마와 같은 화장품 실적주를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내일장 실적주로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갈게요. 75,000원대 근처 목표가 그대로 좀 가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IMBDX, 리가켄바이오, HLB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랑 거의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2020년도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섹터들은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섹터가 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60%, 70% 가까이 또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만약에 HAB와 같은 대형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프레시 바이오파마 밸류가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밸류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제 수급적인 부분도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까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에서 선택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모아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의 포지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저점 13,600원 정도의 내일장 도달하게 되면은 신규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는데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앞으로 시장 속에서 나도 어떤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혼자서 앓지 마시고 같이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올림픽 종목,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쪽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차 전지 두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예 장기로 가져가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짧게 가져가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만 바라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원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오늘도 2차 전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무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종목이시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일단은 8%대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오늘 월요일장 시세 그리고 화요일장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2차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 공격적인
단기적 매수 전략을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양극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오늘 과거의 현재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은 50만 원대 58만 원대 정도의 고가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18만 원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8만 원대 주가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목표가로 잡고 하자가 아니고 최근에 시장 흐름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강세를 좀 두드러지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우리가 잡고 이번 주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실적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BM에 대한 실적을 좀 놓고 보면 작년에 사실은 피크를 좀 찍었었습니다. 6조 9천억을 좀 찍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수치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매출은 저조하긴 합니다. 매출이 거의 3조 4천억 정도를 기록을 증권사 컨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2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그거에 거의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개파는 작년 대비했을 때 뭐 기저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 58만 원 찍었었던 주가가 현재까지 18만 원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원인, 이런 원인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장기로 가게 되면 너무 장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반도체가 뭐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에코프로 BM과 같은 아예 2차 전지 대장주를 우리가 이번 주만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 공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20만 원대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일장 눌리게 될 경우에는 16만 원대 정도 우리가 손절 잡으면서 이번 주장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량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창규 대표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한 에코프로 BM 올림픽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장 내일 시초가에 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이슈가 많고 또 수급도 최근에 붙었다라고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량주이기도 하고 또 까다로운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 함께 공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나는 한번 멘토처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주식시장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또 저희가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